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김혜림 MC가 준비해서 제가 잠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이번에 이번 주를 좀 뜨겁게 달궜던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이번 주에 엄청나게 난리였죠. 네. 기존에 3,000명 규모였다가 이번에 이제 5,000명 규모로 늘리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꽤 많이 늘었어요. 이게 2,000명이 확대가 된 건데 대학별 정원은 4월까지 확정 방침이라고 하고요. 목표는 5년간 증원 규모를 유지해서 의사 1만 명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고령화 추이나 출생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주기적으로 좀 의대 정원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이게 하긴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점점 더 의사가 많아져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정부가 본 수치가 딱 1만 명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2035년,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의사가 딱 지금보다 1만 명 부족할 거다. 그리고 또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에 부족한 의사가 5천 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총 1만 5천 명 정도를 충원해야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의대가 굉장히 빡세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다녀야 하고 전문의 되려면 10년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증원하거나 수백 명 정도 증원하는 걸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로 증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파격적인 정책 결정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시내에 나가 보면 여기저기 병의원 간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통계를 접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그렇게 부족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해요. 2021년 기준으로 한의사를 포함해서 국내 임상 의사가 인구 1000명당 2.6명인데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적은 수치입니다. 평균이 3.7명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의대를 졸업하는 졸업자는 10만 명당 7.3명인데 OECD 평균은 무려 1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수준인 거죠. 그렇게 의사 수 자체도 부족한데 이 의사들이 다 이제 소아과나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잘 벌고 그런 인기 분야로 이제 의사들이 쏠리면서 지역 이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나 필수 의료 분야는 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필수 의료 분야 그리고 또 지역 의료 이런 쪽에서 좀 증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디를 증원을 하는 거냐를 보면 일단 지방 국립대 그리고 미니 의대 중심으로 증원을 하게 되는데요. 국립대 중에 충북대나 강원대,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대 정원이 50명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트는 건데 정원을 최소 80명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고 또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0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의대가 그 지역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정원이 이쪽에서는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지자체들도 이제 물밑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의대생들이 지역에 들어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지역 입장에서도 이제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그만큼 학생들이 더 오게 될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이제 그 터를 잡고 살게 되는 그런 의사분들도 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말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애매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사실 지역 의대를 졸업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남아서 병원을 열거나 일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의대만 지역에서 졸업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와서 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의사가 지역에 남기를 원한다면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정부도 관련해서 방침을 내놨습니다. 대학형 지역 필수 의사제라고 해서 그 대학에서 이제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60% 정도로 높이고 장학금이나 주거 지원 등을 받은 학생은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식으로 약간의 강제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지역 의사 인프라를 다져놓겠다는 게 좀 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이게 정원을 이제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인재를 얼마까지 선발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잘 이제 결정을 하면은 이제 정부의 애초 취지대로 지역 의료를 좀 더 키우고 이런 쪽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제 정원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한 번에 2,000명이 늘어나는 그쵸. 거니까 이제 의대를 준비하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허들이 내려갔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죠. 이번에 정원이 늘면서 전국 의과대 입학 정원이 5,058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공계열을 합친 수준보다 많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뭐 이공계 입학을 고려했던 학생들이 의대로 확 쏠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지금 이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N수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확 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실제로 학원가가 웅성웅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부가 발표한 직후에 학원가에 의대 재수 관련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 남윤곤 메가스터디 교육입시 전략연구소장이 뭐 이런 학생들을 봤다고 해요. 뭐 서울대 졸업했고 최근에 취업까지 했는데 의대 재수하고 싶다라는 문의도 받았었다고 하고, 뭐 초등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근무한 지 4년 차가 됐는데 학교 다니고 일하면서 재수하겠다 뭐 이런 문의도 받았다고 하고, 뭐 안 그래도 이공계도 지금 사람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의대로까지 사람들이 더 쏠리게 되면서 입시 쪽도 좀 많이 흔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은 어떠세요? 요 의대 정원 이제 확대됐는데 네. N수에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저는 된다 치더라도 아니 제 뭐 나이가 어떻고 뭐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요 의사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아,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죠. 네, 저는 다시 태어나서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더라도 아마 의대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네. 저도요. 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의사 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루 종일 아픈 분들과 이제 그쵸. 쉬운 일이 아니죠. 맞대고 이제 그 하루를 보내시잖아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 사실 돌봄하고 좀 다른 진료라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진료라든지 네. 수술이라든지 이런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그거는 좀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N수 거부합니다. 저는 그냥 수능 다시 보기 싫어요. 네? 그래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수능은 좀 재밌지 않나요? 저 수능 그 공부하던 그때 너무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아, 제가 네. 그 대학교 떨어져도 재수는 안 해야지. 아. 어떻게든 이번 해에 끝낸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수능 보기 싫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현대 에디터는 어때요? 도전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기준이라면 하지 않겠죠. 근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시 태어난다거나 네. 이런 전제가 붙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의사보다 네. 수의사를 해보고 싶은데 수의사는 정원을 확대를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아직 안 합니다. 네. 저는 동물 의사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수의사는 좀 잘 어울리시네요. 네, 네. 제가 이현대 에디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동네에 네. 그 연대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신다면은 제가 갈 수 있을지 잘 네. 모르겠지만 수의사가 되어서 동물병원을 여신다면은 갈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공교롭게도 저희 셋은 이제 의대 정원 확대와 이제 N수. N수에 있어서 이제 저희는 좀 거리가 먼데 그래도 그 의대 쏠림 현상 같은 것들은 이제 확실히 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그 2024년도 그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6일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의대 진학에 실패했다, 혹은 메디컬 계열 중에 의대 말고 뭐 한의대나 약대, 수의대에 갔다 이러면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반수나 재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서울대 신입생이 3,606명이었는데 이 중에 225명이 1학기에 휴학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입생의 6% 정도가 수업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이탈해 버린 건데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2019년 수치랑 비교해 보면 더 심해졌구나라는 게 나오는데 2019년에는 1학년 1학기 휴학한 사람이 70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제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 N수를 해서 뭐 재수 또는 N수를 해서 네. 의대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더 완화될까요? 이게 의사 정원 확대가 과연 그런 입시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이런 쪽도 의견이 갈려요. 뭐 김희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오히려 의사수 늘리면 의대 쏠림 현상 더 심화될 거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는 게 사회적 손실인 거 맞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의대 정원 확대라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오는데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 의대 쏠림 현상 자체가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다른 직업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한 지위, 또 임금 수준이 높고 안정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도 많이 받고 이런 게 다 의사 수 자체가 적어서 그런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오히려 의대 쏠림 현상이 줄어들 거라는 이제 의견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뭐 진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는 하죠. 왜 뭐 지방의 어느 저 병원에서 뭐 무슨 과 의사를 초빙합니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거는 연봉 수준을 보면 네. 정말 어마어마하죠. 뭐 대기업 임원 이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국 의사가 특히 더 그렇다고 해요. 이 연평균 총 소득이 2021년 기준 전체 노동자보다 적게는 이제 2.1배에서 많게는 6.8배까지 많았다고 하거든요. 물론 OECD 다른 국가들도 의사의 소득이 다른 직업군보다 높기는 한데 우리나라만큼 유난히 많은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가진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뭐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뭐 제가 이제 입시를 할 때만 해도 뭐 의사가 되는 것이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이제 지망하는 학과였는데 정말로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대 가려고 노력들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로스쿨도 비슷한 상황일 테고요. 네, 맞아요. 로스쿨도 지금 엄청나게 치열한 상황인데 사실상 그 법학 전문 대학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입시 공부하듯이 대학 생활 전체를 쏟아넣고 있어요. 그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입학할 때 세 가지를 본다고 하거든요. 리트라고 해서 그 법학 적성 시험 점수를 보고 나머지는 토익이랑 학점 이렇게 보는데 이 학점 쪽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요. 뭐 작년에 국민의힘이 그 학부 성적 평균 그러니까 GPA 환산식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회의를 열 정도였어요. 이 GPA가 뭐 학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환산한 평균 그 학부 성적 점수를 말하는데 이게 대학마다 그 식에 따라서 조금씩 점수가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 뭐 0점 몇 점 뭐 이 정도대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점수마저도 로스쿨 입시에서 당락을 결정해버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점이 뭐 낮은데 뭐 이러면 지금 학교 다시 다녀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하루 지각을 했다 이러면 선생님 저 아예 그냥 D학점 주세요 재수강 할게요 라고 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리트 점수를 올리려고 막 1,000만 원 정도 하는 사교육을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구체적인 거야 당연히 더 따져봐야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만 봤을 때는 정말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고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심플하고 낫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진짜 고시 준비랑은 그 뭐라 해야지? 어떤 그 강도가 그렇게 막 뭐 약해졌나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더 복잡해지고 불안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스펙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정말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중간선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져 버리니까 그냥 나는 평소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이미 탈락해 있는 막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의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뭐 수능에서 한 문제 더 틀려서 의대 진학이 안 됐다면 그 사람이 과연 다음 수능이나 다다음 수능을 안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뭐 좀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뭐 그 시간 동안 부가가치를 새로이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수능에 계속해서 매달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아예 출발조차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정말 그러네요. 이제 저희가 뭐 의대 정원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뭐 이게 의대만의 현상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요즘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막 많다, 늘고 있다 이런 뉴스도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맞아요. 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그 쉬는 청년의 규모가 4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이게 전체 청년 인구의 4.9%입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이 쉬는 청년 중에서 20대 초반 그리고 고졸 이상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쉬는 청년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청년들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에 맞춰져 있고 뭐 그에 반해서 주어진 자원과 환경은 또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생기는 결과들은 무엇인지까지 좀 복잡하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예전을 떠올려 봐도 뭐 어떤 특정 시대마다 선호하는 학과 뭐 그런 것들이 반드시 뭐 존재했었는데 네네. 그게 최근 수십 년 동안은 그냥 의대로 일원화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막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화학공학이나 토목 이쪽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공학이나 기계 쪽 같은 분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인 거거든요. 뭐 잘 되면 새로운 일자리들도 막 나오고. 근데 의사는 또 변호사는 그런 분야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뭐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큰 손실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의대 쏠림 현상 이거를 또 가만히 두고 볼 수도 없을 거고요. 참 네. 딜레마 상황인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의료계의 다양한 문제점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의대 정원 이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인 만큼 명과 암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뭐 사람 늘렸다고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라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밝은 쪽은 더 밝게 만들고 어두운 쪽은 최소화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세부 대책을 잘 내놓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 뭐 지역 의사 인프라를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지 또 의대 쏠림 현상이라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의 접근이 단지 의료 분야에만 한정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만 바라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직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구조가 뭔가 귀형적으로 뒤틀려 있는 건 아닌지 등등 좀 폭넓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 어떤 특정 학과의 정원을 2,000명 늘린다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다 담고 있는 문제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뭐 입시 문제, 그 중에서도 또 엘리트로 불리는 상위 1% 학생들이 의대로 이제 몰아가는 이제 네. 그런 쏠림 현상, 그리고 뭐 고령 사회에서 어떤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이런 것들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것까지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쏠림 현상부터 시작해서 스펙 인플레이션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